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이 와서 61주를 할 거예요. 오늘은 경진일주예요. 할게요. 경진일주 이게 헷갈려서 보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써지는지 보는데도 어렵게 생겼네. 잘 보이나요? 이게 일시예요. 사주팔자예요. 년, 월, 일, 시. 태어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어난 일에 천간, 지지, 경금, 진토. 그래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딱 일주만 봐서는 몰라요. 너무 높나 이게? 일주만 봐서는 모르고요. 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건 일주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일주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그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고, 성격, 나의 기본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게 일간이에요. 이거는 뭐 엄청 중요해요. 이 사주팔자에 있어서. 이거를 토대로 다른 육신들도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 일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면 심리, 속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월지로 똑같이 뜨는 사람도 있고 천간으로 뜬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내 속마음이 내 속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 속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게 중요하고 일지는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봐야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는 월지를 봐야 되고, 또 뭐 그게 초간됐는지 뭐 어쨌는지 뭐 다른 육신들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 성격도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격이긴 한데, 뭐 종합적으로 다른 육신들하고 같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성격이기 때문에 결국 일주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이 방송을 보시면은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근본적인 건 된다. 너무 가깝다. 그렇게 사전 설명을 드렸고, 경금은 거심리가 편관이에요. 거심리 편관, 속심리는 비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간 되게 편하게 해석할 때 간목을 기준으로 간목한테 뭐냐, 그리고 경금을 기준으로 경금한테 뭐냐라고 해서 속심리, 거심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견의 마음으로 편관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일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목과 경금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일간 외에는 다 그 일간에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육신이 정해지는 거예요. 양의 토니까 같은 양이니까 이게 편인에 해당돼요. 근데 이런 거 뭐 일일이 다 막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세력 치면은 다 나와요. 12운성도 나와요. 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체크하고 순서는 경금이 뭔지, 일지 편인이 뭔지, 12운성 양이 뭔지에 대한 설명하고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것, 또 뭐 오행으로 또 보고. 그런데 이 오행으로 보는 거는 이 꼴랑 이 8글자 중에 2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중에 관심 있고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일지보다는 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뭐 다들 처음 접하신 사람들은 일지만 보시죠. 저도 일지만 봤고. 그래서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천간 합돼서 그런가? 오늘 병신일이잖아요. 병화 신금일. 원래 천간 합되면은 피곤한 것 같아요. 기운도 빠지고 정신도 없고. 이 경금은 뭐 속마음이 어쨌든 편관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편관짓을 하는데 편관이란 것도 그렇고 경금이란 게 뭐 그런 뭐지? 군경, 뭐 군인, 경찰의 느낌, 뭐 질서 유지, 그럼 약간 뭐 치안 유지 느낌이죠. 뭐 어벤져스 느낌? 악의 무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질서를 지키겠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게 경금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신금은 칼로 비유하고 경금은 뭐 도끼로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신금하고 비교했을 때 신금은 좀 사사로운 칼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고 막 거기서 문제를 만드는데 경금은 내가 기분 나쁜 거에는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은 참아요. 뭐에 분노하고 뭐에 흥분을 하냐면은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걸 이제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화를 내는 게 경금이에요. 신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신금은 화를 내면은 명분은 관심 없어요. 명분을 만들긴 하죠. 화를 내기 위해서 명분을 억지로 만드는 거지. 명분에 어긋났다 명분이 있어야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런데 경금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명분이 있어야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금이 화를 내면 명분을 갖추고 화를 내면 무섭죠. 불도저죠. 그래서 뭐 군인 경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뭐 기재까지 그게 근이 있으면은 뭐 금이 있으면은 오지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후일지 편의는 이게 되게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약간 예쁨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근거해서인지 머리가 좋다고도 하는데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쓴단 말이 뭐냐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뭐 근본적인 거는 내가 예쁨 받고 싶어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인성 있는 사람들은 예쁨 받고 싶은 욕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쁨 받을 짓을 해요. 그리고 항상 타인을 지켜보죠. 물론 정인 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예쁨 받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예쁜 짓을 해서 예쁨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성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인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래서 이렇게 오지랖이 넓다고 해요. 타인의 마음을 신경 쓰고 타인에 대해서 계속 그걸 막 타인의 편의를 신경 쓰는 게 편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타인을 자기가 막 생각을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튼 너무 깊게 설명을 안 할게요. 오늘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에 자꾸 타인을 생각하는 거야. 너무 투머치하게.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인 건 그런 거겠지?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은 오해가 생기죠. 타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속단. 그것의 원인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은 이유는 타인의 그 관심이 시선이 집중돼서 그 이유는 타인한테 예쁨 받고 싶은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그 원인 이어가다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본래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은 게 근본적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런 마음에 타인의 관심을 갖고 그 타인의 관심에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인을 오해하고 속단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인의 단점은 오지랖과 상대에 대한 오해와 속단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편인의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이 생각이란 게 항상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확인하는 어떤 사건들을 확인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커피를 싫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커피를 먹어. 저 맛없는 걸 왜 먹을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막 넘어가다 보면 기분이 나빠서 먹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분이 나빴나? 저 사람 날 싫어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긴 들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은 이상한 생각으로 가는 게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묘를 하면은 뭐 석고상을 그리면 아그리빠든 뭐 줄장이든 그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파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눈 조금 그렸다가 머리 그렸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야지 눈만 파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눈이 비율이 틀어져요. 눈만 엄청 커지는 거야. 입만 엄청 커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멀리 봐야 되는데 생각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무언가에 집중을 해버리면 그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생각하고 그런 거는 비슷해요. 무언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너무 커져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 돼버려요. 13번. 그리고 이거 양이란 말은 12운성 양이란 말은 의외로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운성이 뭐 사람의 인생 주기 뭐 그렇게도 보는데 막 엄청 버라이어티해요. 막 죽어서 막 묘지에 갇혀서 막 영혼이 분리되고 막 태아로 막 다시 태어나고 막 그런 게 12운성이 12개로 아마 나눴겠죠?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양은 만삭의 어머니 태아의 만삭의 어머니 뱃속의 아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태에 들면은 이제 막 태하기 때문에 그 애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 양은 이미 유산의 가능성이 많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세상의 고통도 모르고 그 어머니한테서 양분을 그대로 공급을 받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양분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좀 태평한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뭐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편안한 뭐 사회생활이나 뭐 그런 게 그런데 뭐 이게 멀지는 아니니까 뭐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그냥 자기가 본인 속마음이 심리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있을 수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좀 안정돼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뭐 데이에 죽고 데이에 살고 뭐 저스티스 앤 저스티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 오행으로 풀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나의 성격하고 나의 내면 심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먼저 들어가면은 뭐 경금에 그런 막 군인 같고 막 냉철하고 막 불도저 같고 칼 같고 막 도끼 같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막 칼날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겠죠. 이제 원곡 봐야 돼요. 그 표시 나고 안 나고는 이게 뭐 투관되고 뭐 이러면 표시 나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래서 안 그래 보이는데 사랑을 갈구한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애교쟁이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사귀면 애교쟁이다. 의외로. 그럼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좀 다를 수 있고 뭐 단점으로는 오지랖 떨 수 있다. 그리고 뭐 상대에 대해서 오해나 속대함 이런 걸 이 생각이 많다는 거는 이게 인성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생각이 없는 게 더 객관적이고 본인한테도 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느낌인데 이걸 또 좋은 쪽으로 보면 뭐 창의력이 있다. 뭐 예술성이 있다. 뭐 똘끼가 있다. 그리고 뭐 머리가 좋다. 뭐 이렇게도 많이 봐요, 인성을. 경진일주가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특히 양으로 뒀단 말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나쁘지 않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꽤 괜찮은 일주예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다른 거 잘 안 보는데 이게 괴강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볼 줄 몰라요. 그냥 누가 뭐 유튜브에서 막 이게 괴강이다 이러면 그래서 아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배욕, 승부욕 뭐 이런 강한 센 사주죠. 괴강이면 센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백호인 줄 알았어요. 왜 백호가 아니지? 백호도 되나? 그냥 뭐 전 잘 몰라요 그거. 어쨌든 괴강이라는데 그게 뭐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거예요. 지배력. 경금이니까 더 그러겠죠. 뭐 합산해서 굉장히 센 느낌인데 이게 재밌는 게 막 그렇게 세 보이고 막 지배력 있고 막 대의 명분을 위해 막 칼을 휘두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의외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또 의외로 이 사랑꾼인 거죠.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래 재밌어요. 좀 재밌는 거예요. 그거 뭐지? 내유 외강인가? 외강 내유인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약간 치킨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제가 뭐 직불도 모르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토생금처럼 보이잖아요. 토가 금을 생하는 느낌을 보는데 지금 오행을 보는 게 이게 지금 웃긴 게 딱 두 글자만 가지고 오행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생금 같은데 이 진토가 목이죠. 목에서 화로 가는 토죠. 그래서 이거는 토가 아니라 목으로 봐야 돼요. 원래 지지는 겉모습이 토지 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알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목이 겉에 흙으로 포장된 거예요. 과정이라서. 목치고는 뭐 조금 덜하거나 뭐 덜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건 목이다. 그래서 토생금이 아니라 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금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토생금, 속으로는 금금목인 걸 알았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겠죠. 뇌피셜을 열심히 돌려봐야겠죠. 목이란 건 어린아이, 금이란 건 어른, 좀 가오 있는
절제미가 있는 어른이란 말이죠. 내 속마음은 어린아이, 겉모습은 어른.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애인 거예요. 속마음은 난 사랑받고 싶고, 난 사람하고 공감하는 거 좋고, 막 친구들 좋아, 막 까르르 이러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금금목. 속으로는 뭐 다른 뭐 드라마 보면 뭐 아무도 없으면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뭐 겉으로는 뭐 나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 너무 싫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뭐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고 사람하고 막 그 이별하는 것도 힘들고 은근히 오지랖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거를 절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난 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뭐 이럴 수 있는, 약간 츤데레 느낌도 좀 나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츤츤대는 츤데레 느낌도 나는데 이게 몇 번 했지? 20분 했는데 한 2시간 한 거 같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금금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은 습이거든요. 사람하고 붙는 건데 그걸 쳐내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이게 겉모습 속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 속마음은 그런데 내 성격이나 내 정신이 그거를 커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금목의 밸런스잖아요. 나의 그 목의 그 속마음을 나의 생각으로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제가 되는 거죠. 금금목이 되는 거니까 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아니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경금으로 자제됐으면 그거는 도의가 아니야, 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특히 편관이니까 뭐 난 이건 옳은 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순이가 좋아, 순이 씨가 좋아, 그래서 막 같이 있고 싶고 깨르륵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막 정신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지 딱 이러면서 나는 순이 씨랑 안 놀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표현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분이 남자라면은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속마음은 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내 생각이 그걸 제어할 수도 있죠. 내 마음을 억누르고. 그건 옳지 않아. 남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뭐 속으로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 자기야 나 안아줘 이러고 싶은데 나도 기대고 싶어 이런데 겉으로는 남자는 기대면 안 되지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이 그걸 제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떠버리면은 이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떠버리고 여기 얌전히 있으면은 지지만 얌전히 있으면 안 그런 거예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금금목이고 나의 그 속마음을 제어하는 일주다. 어쩌면 아이 같고 어쩌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마음을, 어린애 같은 마음을 어른의 생각으로 제어하는 거다. 츤데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고, 또 뭐 하려고 그랬지? 이게 금금목이 되면은 토생 금금목이 되면은 이거 두 개만 보면 두 개만 가지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원래 목은 인간관계를 많이 봐요. 목 금은 인간관계로 많이 해서 그래요. 좀 목이 감정적인 거라서 금은 좀 목을 제어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거 두 개만 보는 거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단정짓기는 웃기긴 해요. 사람들에게 뭐 어떤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걸 받는 것 같기는 하지만 토생금 같지만 금금목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참아주는 거예요. 금금목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는데 예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사람들을 극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참아준다는 얘기죠. 일단 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부부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배우자 공으로도 보니까 생해 주긴 하는데 사실은 극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금이 배우자가 경금이 예뻐서 이분이 예뻐서 참아주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내피셜이라서 경진 일주시라면은 뭐 나의 배우자가 나를 많이 참아주고 있다. 잘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거 아니라도 배우자한테 잘해주면 좋죠. 다 얘기했나? 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빼먹은 게 있나? 평관 비교. 그래 이거 속심리 얘기해드릴게요. 이 속심리는 이 마음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경진 일주가 뭐 지배력이 아까 괴강이라서 뭐 지배욕이 있다 뭐 이런데 사실 속마음은 우리는 친구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모두 친구야. 사실은 의외로 괜찮은 속마음을 가지고 그런 막 대의 명분으로 막 사람 잡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사람 잡는 짓을 가끔 해요. 이 경금은 이게 명분에 틀리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주 무서운 성격이에요. 뭐 군인과 경찰 같이 뭐 그냥 총검을 들이대는 느낌으로 내가 죽어도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인데 그 사실은 뭐 그냥 뭐 우리는 친구야. 정의를 따라야지.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지. 사실은 그런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심리 속심리가 알아야 돼요. 평간짓을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속심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렇게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신금이 그렇죠. 뭐지? 정관짓을 하는데 겉심리가 정관인데 속심리가 겁재죠. 나는 오라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너는 죽어야겠다 이 느낌이에요. 신금은. 그래서 이 겉심리 속심리가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 했나요 제가? 다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61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왜 안 중요하면 왜 안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나의 속심리, 나의 그 심리, 그게 정신 건강이 이 속심리를 알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내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그래서 힘들었구나. 뭐 이런 심리적인 걸로 보면 괜찮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자신의 정신 건강을 알기 위해서는 일지가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살겠구나. 내가 왜 이게 일이 안 풀리는구나.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를 알려면 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심리적인 힐링 뭐 그런 거 받는 건 일지가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 내가 어떻게 돈을 버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회생활 잘하나요? 이런 거 보려면 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회생활을 잘하는지 뭐 이런 거는 뭐 사회공 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재적인 뭐 그런 느낌은 이 일주 방송을 보셔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좀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싶다 뭐 이러면 일주 방송이 괜찮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61주 방송을 시작하고 60개나 되기도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내가 왜 했을까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일주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기도 해요. 뭐 그게 사회생활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돈 버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주 방송은 그냥 내가 내면 심리가 어떻다라는 거 아는 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힐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취지로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경진 일주는 내 속마음은 아인데 내 생각이 어른이라서 내 속마음을 좀 제어하는 일주시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좀 개인적으로 귀엽긴 해요. 좀 귀엽죠? 아이 같은 마음인데 뭐 그걸 참고 사시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게 있다.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오지랖 떠는 거 있고, 이게 가장 이 경진일주시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속단할 수 있다. 이건 편인 공통이에요. 내 사주에 편인 들었다 싶으면 오해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편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데 그 측정 기준이 주관적이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술을 마셔도 그냥 심심하니까 마시는 건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지? 속상한 일 있나? 그게 혹시 나 때문인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스토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뭐 편인 같은 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날 미워하나?까지 가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은 별 관심 없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게 편인이 흉신인 이유예요. 본인한테는 도움이 크게 안 되죠. 편관도 별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이거는 너무 횡설수설이 많은데, 흉신하고 길신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봐서, 흉신은 나한테 안 좋은데 남한테 좋은 거예요. 길신은 나한텐 좋은데 남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배우자나 뭐 이렇게 사주 볼 때 다 길신이네, 너무 인생 좋네, 팔자 좋네, 나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길신이 많은 거는 본인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흉신이 많으면은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남한테는 좋아요. 봐봐요. 이 편관 굉장히 정의롭죠. 정의로운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싸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금이잖아요. 근데 신금, 정관이죠. 이 사람은 신금 본인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관은 명분 없이 그냥 사사로이 내 말이 맞아 이 새끼야 하는 게 신금이에요. 경금은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게 잘못됐나? 편인도 그래요. 정의는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쁨 받는 방법을 알고 내가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쁨을 받고, 이쁨을 당당하게 요구해서 그걸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쁠 수도 있겠죠, 정인이. 근데 어쨌든 간에 빨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근데 편인은 뭐예요? 오지랖이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뭐 편의, 뭐 불편함, 뭐 그래서 오지랖 떨고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편인이 욕먹는 거는 잘해주는데, 또 이거 하나 더 추가됐어요. 편인이 지금 생각났어요. 편인이 안 좋은 거. 상대방한테 뭘 자꾸 해주고 뭐 뭔가 도와주려고 자기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정작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인 자체가, 이 인성 자체가 객관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해주고 욕먹을 수 있는 게 편인이에요. 그런데 모기를 발견했는데 모기가 도망갔어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정리할게요. 34분 했어요. 경진일주 분들, 이게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또 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끝이 없어요.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진토잖아요. 목에서 화로 간다고 했죠. 이게 다른 것도 그래요. 이게 지지토면은 좀 성격이 급해요. 속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목에서 화로 가는데 여기 화까지 뜨잖아요. 막 병화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럼 성질이 더 급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내야겠어요. 안 끝내면은 끝이 안 날 거예요. 계속 할 말이 했던 말 더 하든지 아니면 또 할 말이 생각날 테니까. 근데 뭐 할 말은 대충 한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 상담 신청이 갑자기 늘었어요. 막 한 3, 4명, 5명 되는 것 같아요. 딱 한두 명이 편하긴 한데 뭐 어쨌든 수요일에 상담 방송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상담 방송, 제 상담 방송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제가 그렇게 명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상담 방송할 때는 딱 잠깐 보거든요. 그 댓글 그때 봐요. 안 보고 있다가 귀찮아서 딱 방송 볼 때 한번 딱 슬쩍 한번 읽고 만세력 한번 보고 뭐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대충 보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하실 때 이 사람 얘가 뭐 엄청 잘 봐주겠지 아니면 얘에 대한 얘가 내 고민을 막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믿어버리면은 그게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자세히 보고 막 제안을 뭐 찾아보고 이래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보고 이럴 것 같네라고 그냥 대충 막 찍듯이 해버리는데 그걸 믿어버리면은 위험한 것 같아서 수요일 상담 시청하신 분들은 항상 제 상담 방송을 보실 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요. 수요일날 상담 방송 올릴게요.